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튀넨이라는 학자를 좀 갈게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튀넨은 어디 있냐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튀넨 교재로 가시면은 그 165페이지에 가시면은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죠. 그래서 이게 순서거든요. 165페이지. 아까 좀 전에 리카도 아시죠, 그죠? 영양주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튀넨,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경지 지대입니다. 농경지의 지대이론이에요. 그래서 튀넨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아까 리카도 아시죠? 리카르도는 도 들어갔으니까 그냥입니까? 비옥도를 강조합니까? 비옥도죠. 근데 튀넨은 비옥도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위치의 개념을 강조해요. 위치가 수송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튀넨의 위치 제설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가 교차해서 입지 교차 제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입지 교차 지대설. 그래서 이 튀넨에다가 고전압파라고 적으세요. 무슨 압파로 적어라? 고전압파. 얘도 고전압파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얘는, 자, 이 지대라는 것은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면은 이거는 비옥도인데 여기다가 수송비를 강조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농업입지론을 전개합니다. 그러면 안쪽은 중심지는 집약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안쪽은 집약 농업이니까 지대가 높아요. 근데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요마차 시대거든요. 갑방향 수송비가 똑같다는 가정에서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바깥은 조방적이란 말이죠. 그럼 지대가 낮아요. 모든 농산물이 안에 들어왔다 나가니까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많아집니까? 많아지죠. 수송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송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안쪽은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좀 적게 들어가요? 위치가 좋죠. 그러니까 접근성을 강조한 거죠. 그 현대사회에서는 보통 비옥도가 중요해요? 접근성이 중요해요? 현대 입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위치라는 것은 무슨 비를 강조했다? 수송비.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80원이면 자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 지대가 이제 얘가 1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80원이면 얘가 10원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얘가 20원이 되면 자 그럼 어때요?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예요? 얘가 높아지니까 얘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반비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지대곡선을 그려요. 지대곡선을 그려서 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넘겨보세요. 하나 넘기시면은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이 하나 존재하죠. 첫 번째 그림. 자 그래서 아까 제가 100원에서 10원 10원 빼게 되면 80원이지만 얘가 80원으로 바뀌면 얘가 10원으로 바뀌니까 비례해요. 얘 두 가지는 반비례해요. 반비례죠. 그래서 지대곡선을 그리게 되면 한계 지대곡선을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서 있는 게 지대예요. 지대고 중심지에서 외곽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쪽은 그냥요 지대가 높아요.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수요곡선도 가격과 양이 반비례면 우하향이겠죠. 그래서 한계지대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지대곡선이 우하향합니다. 근데 집약적인 농업이 그냥요 더 가팔라요. 안쪽에 있죠. 조방이 더 완만하죠. 그래서 띠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대가 형성하면서 안쪽은 집약 나가면서 조방적이라는 농업이죠. 자, 그럼 기울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 자 할게요. 전 페이지 가서 이제 제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잡습니다. 자, 튀넨 위치제설 위치교차 1982년 고립국이라는 논문 니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죠. 위치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론의 기초를 줬어요. 그럼 디귿번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이 지대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뺍니다. 각 방향 수송비가 똑같기 때문에 단위당 비례해서 증가를 해요.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기업번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니까 이 곡선이 우상향해요, 우하향해요. 한계지대 곡선이 되고 니은번
시장이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하므로 토지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입찰지대가 증가되겠죠. 가장 높은. 자, 디귿번. 그러면 생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형태에 따라서 한계지대 곡선이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집약적이 더 급하고 조방이 완만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중심지로일수록 집약적이고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이죠. 그래서 중심지에 입지하는 업종일수록 작물일수록 토지보다는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외곽에 입지하는 업종일수록 작물일수록 자본보다는 토지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자, 그냥요 튜넨도 동심원이에요. 6가지 띠를 형성하죠. 그래서 안쪽은 이제 집약적으로서 좀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을 하고 나갈수록 조방 농업을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입찰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넘겨보세요. 이게 알론소거든요. 넘겨보시면은 얘가 이제 도시지대에 영향을 줘요. 도시지대. 그러면서 거기 알론소라는 단어 있어요? 알론소는 건강한 소의 동생이에요. 무슨 소다? 알론소. 그래서 웃지도 않아. 자, 입찰지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 영향을 받아요. 도시의 지대이론이어서 건강한 소의 동생 알론소. 그럼 얘도 그림이 비슷해요. 오른쪽 약간 그림을 볼게요. 그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됐죠, 그죠? 찾으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가 전 페이지 가시면 좀 자세히 나왔어요. 167페이지 가시면은 박스가 있죠. 따라서 입찰지대 곡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지대고, 자, 요게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자, 안쪽일수록 그냥요 A가 가팔라요. 가팔랄수록 또 집약적이죠, 그죠? 그래서 A 산업, B 산업, C 산업이 나눠지면서 D를 형성합니다.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놈이 입지예요. 자, 얘는 이제 상업지가 되겠고, 얘는 주거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공업지가 되겠죠. 왜? 직주분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면서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이에요. 우상향합니까? 얘는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죠.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왜 경매를 하게 되면 입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낙찰받기 위해서 가장 최소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금액을 적어야 돼요?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됩니다. 항상. 지대 지불 능력이, 자, 지대 지불 의사 능력이 최소가 맞아요?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영가도 최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과이윤이 제로예요. 정상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이 제로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쪽은 명동은 땅값이 비싸죠. 그냥요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임대료가 높잖아요. 그러면 정상이윤이 제로가 아니라 내가 초과이윤을 제로인 상태에서 지대를 지불하겠다는 거죠. 정상이윤을 받는 거고. 그럼 무슨 이윤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초과이윤을 안 받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는 한계지대, 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따르세 교사, 위에는 따르세 교통비, 밑에는 토지의 사용량. 그래서 위에가 교통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한계 교통비가 올라가고, 교통비를 수송비 또는 운송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사용량 또는 이용량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저 곡선이, 자, 원점을 향해서 그냥입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고, 자, 원점을 향해서 오목해요? 볼록해요? 볼록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좌측에 보시면은 입찰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입찰지대는 파란 색깔이죠.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최대에 동그라미 쳐야지. 얘는 최소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최대가 나와야 돼요? 무슨 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 왜냐하면 니은의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한 입주체가 중심지 입지하거든요. 각 위치별로 지대 등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유형이 결정이 되고요. 자, 입찰지대 곡선은 아까 우하향한다고 얘기했나요? 원점을 향해서 오목이다, 볼록이다. 볼록이죠. 오목이야, 볼록이야. 오목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뭘 향하여? 원점을.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제 배가 뭘 향하여? 오목이다, 볼록이다? 볼록이죠. 아, 힘들다. 찾았습니까? 그럼 오목이 맞아? 볼록이 맞아? 볼록. 볼록에다 쳤어요? 볼록 치고. 그 다음에 갈게요. 그래서 이 볼록이라는 게 또 나온 적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최대라는 단어가 있죠? 최대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각 산업지대 곡선을 연결한 포락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포락선이라고 하면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포락선. 따라보세요. 교사. 그냥이야 교통비가 올라가요. 교통비가 운송비, 수송비 똑같은 얘기거든요. 토지 용량이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리을 입차 요소의 기울기는 급한 장문일수록 단위 거리당 수송비 부담이 다른 장문보다 크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더 가파르다는 거죠. 안쪽일수록. 넘겨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168페이지의 얘가 건강한 소의 동생이 누구다? 알론소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지대 이론을 얘기했나요? 자, 파란 색깔. 그럼 누구의 이론을 따왔나요? 티렌을 도시 토지 이용을 확장시킨 거죠. 그렇죠? 1번. 자, 아까 최소가 나와야 돼요. 얘는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대의 수년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올릴 수 있어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한 주체에 해당 토지에 할당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정상이윤이 재료였어요? 초과이윤이 재료였어요? 왜? 기업주는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찰제는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3번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용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이용 위치별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주체의 토지가 할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따라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도 한번 체크해보자. 이게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단일 도시에서 상업용일수록 도시 부근에 나타나죠. 그럼 상업용은 그냥이야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매출이 많이 올리겠죠. 그럼 단위 면적당 그냥입니까? 생산성은 높습니까? 높다라는 건 이해 가셨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교통이 좀 혼잡합니까? 혼잡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따보세요. 한계교통비는 추가적으로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교통비에 대한 부담분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도심에서 꽉꽉 막혔을 때는 택시를 타게 되면 그냥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매다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경험 안 해보세요? 남만 해봤나? 그럼 그냥이야 막 올라가. 미치겠어. 막 가만히 짜증나 죽겠어. 빨리빨리 달려야 되는데. 그럼 안쪽일수록은 교통비가 많다는 얘기예요. 잘 나와보세요. 아까 따보세요. 교통비가 위로 올라갔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안쪽일수록은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한계교통비가 생산물 단위당 교통비가 도심일수록 그냥이다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생산성이 높고 한계교통비가 크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헤이그라는 학자 있나요? 자, 헤이그는 마찰비용이라는 자체가 얘는 그냥 거의 옳은 지분으로 나옵니다. 한 번도 틀린 게 안 나왔어요. 마찰비용이론. 그래서 이 마찰비용이라는 거는 지대와 교통비를 이루어지죠. 그럼 우리가 지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교통비를 절약하는 게 마찰비용을 절약하겠죠? 자, 갑니다. 헤이그의 마찰비용 찾으셨어요? 헤이그는 마찰비용을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 이 교통비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수단이 공간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양호하면 마찰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고 공간 마찰 비용 아까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비 절약이 곧 지대라고 해서 따라서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튀어나온 건데 자 들어보세요. 자,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갑니다. 자, 토지용 집약도에서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 집약도가 토지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 자, 그래서 항상 분수 있는 거기 분모에 대한 문제죠. 그럼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자본.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을 해도 맞고요. 그 다음에
대체 비율 해도 맞고 대체성이라고 맞는데 아직 느낌이 안 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도심은 그냥요 땅값이 높아요. 나갈수록 땅값이 낮죠. 그러면 나갈수록 그럼 봐봐봐. 토지는 한정된 상태에서 토지 자본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투입시키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예산이 그냥입니까? 한정돼 있습니까?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갑돌이가 빵하고 우유를 사 먹으려고 슈퍼마켓 갔어요. 3,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하나를 먹으면 하나를 줄여야 됩니까? 따라서 대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아까 이 곡선이 우상향, 우하향 기억나세요? 그럼 안쪽일수록 그냥이야 땅값이 비싸. 그럼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자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안쪽은 그냥이야 자본을 늘려. 나갈수록 토지가 싸죠. 그럼 토지를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니까 조방적, 집약적. 저층화, 고층화 가고요. 이해가 안 가나? 아셨어요? 나가면 땅값이 싸죠. 자본을 줄이죠. 뭘 늘려요? 땅을. 그럼 집약적, 조방적. 고층화, 저층화. 그럼 안쪽일수록 집약적이라는 거죠. 나갈수록 조방적이며 안쪽은 금융공업 같은 3차 산업이 있죠. 그럼 1차니까 안쪽은 그냥입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 결합이 큽니까? 크다는 거죠. 오케이? 합니다. 파란 색깔이죠. 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래서 노동을 일정하고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요. 그 밑에 2번 기억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은 토지의 자본의 결합 비율이 작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 디귿번 3차 산업이 안쪽이죠. 그럼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집약적입니까? 1차 농업이 조방적이죠. 그럼 도심 지역일수록 어떻게 돼요? 대체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크다. 자, 미음번 별표 3개. 이게 나왔었어요. 리을하고 미음번. 도심 지역은 건물이 저층화되어 있어요? 고층화되어 있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낮아요? 높아요? 높고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미음번 생산요소 대체성은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서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기업의 산업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마샬하고 허드는 안 나와요. 마샬하고 허드는 따라서 위치의 중요성 두 번째 줄. 허드는 따라서 접근성. 그래서 마샬은 위치의 중요에 따라서 지가가 바뀌고 허드는 접근성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드로 안 나오는 애들이고 그러면 안쪽으로 가서 안 한 애들 가볼게요. 또 안 하면 삐지는 애들 넘기시면은 16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가시게 되면은 그 조그만 박스에 보시면은 독점지대설이라는 단어가 있네. 따라서 독점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가 바꿔서 낸 적이 있었는데 밀이라고 적었어요. 밀이라는 학자가 이겼습니다. 밀. 독점지대설. 자, 독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다음 밑줄 쳐보세요. 토지는 공급이 많아요. 토지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그럼 독점이 생기죠. 그럼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공급이 수요에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초과인으로서 이 토지는 생산물의 공급이 수요에 따라서 못하기 때문에 토지 공급은 그냥이다. 공급이 제한돼 있다. 지금 밑에 독점지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토지 용역의 공급 독점으로 발생하는 지대로 독점 이윤이 포함된 지대나 그러면 무슨 지대설을 찍으시면 돼요. 독점지대에서. 그래서 1번에 이 독점적인 초과인 지대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양적 질적으로 또 지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독점지대에서는 미리라는 학자가 얘기했다 그래서 나오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보시고요. 마샬이 있어요. 마샬은 별표 쳐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참고해 보시면은 파레토라는 학자가 있네. 이것도 별표 쳐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그 지긋지긋한 이 학자 이름은 이 두 가지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마샬, 파레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론이 반대적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마샬의 준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냥 지대예요, 준지대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대는 자연의 성분인 토지에 쓰는 말인데 건물이나 기계 따위에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기구 같은 거, 캐릭터 같은 거 어떻게 빌려줄 수 있죠. 그러면 기계나 기구 같은 게 쓰는 게 준지대예요. 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필기를 해볼게요. 자,
마샬은 준지대를 얘기합니다. 준지대.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따위. 그럼 기계나 기구 따위도 안 빌려줘요? 빌려줄 수도 있어요. 빌려줄 수 있죠. 설비 같은 거. 그럼 거기서 나오는 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 이 기계 같은 거는 나중에 소멸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따보세요. 일시적, 단기적 이게 나와야 돼요. 일시적과 단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준지대라는 것은 자, 들어보시면은 고정 요소의 수익이에요. 고정 요소의 수익. 자, 그래서 우리가 총수익에서 총가변 비용을 빼요. 총수익에서 총가변 비용을 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되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타나요? 단기적으로 나타나요? 영구적으로 나타나요? 일시적으로 나타나요? 자, 기계 같은 건 나중에 소멸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근데 이따가 파레토라는 애가 우리가 뭘 주장하냐면 경제지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도 이 지대가 하나의 초과인이라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지대를 받는 초과인인데 이거는 토지에 써요. 토지는 일시적으로 생겨요? 영구적으로 생겨요? 영구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 나오면 무슨 지대?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토지예요? 일시적이다? 영구적이다? 영구적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야면 이따 가고. 그럼 얘는 경제지대라는 걸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경제지대와 전용 수익을 바꿔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그러면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가 차이가 있다. 자, 토지와 노동이 생산 요소예요. 그럼 공고를 하면 그냥 해요. 대가를 받아요. 토지는 지대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갑돌이가 가라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나다라는 용도가 있겠죠. 나다라가 80만원 받는데 얘가 100만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원 받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죠. 그럼 총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이 80만원이 전용 수입이 되고요. 전용 수입이 되고 20만원 더 받는 게 경제지대예요. 자, 그럼 이따가 할 거니까 들어보세요. 박찬호 선수 아시죠? 그럼 박찬호 선수가 자, LA 다저스 갔을 때 만약에 제가 연봉을 잘 모르겠지만 자, 서울에서는 이제 1억 준다 그러는데 얘가 100억을 준대요. 그러면 그냥요 99억이 경제지대예요. 경제지대죠. 박지찬호 선수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공급이 좀 어려워요? 어려울수록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지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양입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공급성과 토지에 대한 수요곡선이 있으면은 전체 수입이 있어요. 이렇게 가격 곱하기 양. 자, 그러면은 이 칠판주기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생산비 정도 건져야 될 요 부분이 따라서 전용 수입이에요. 그건 1,000원 만들었어요. 근데 1,500원을 받는다는 요거는 따라서 생산자 잉여, 경제지대 더 받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박찬호 선수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공급이 좀 어려워요? 그럼 어려울수록 더 받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공급이 어렵다는 거는 자, 탄력적이에요? 좀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 무슨 지대가 많아진다? 경제지대가 많아지고 전용수입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토지는 그냥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100% 경제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갈게요. 들어갑니다. 자, 그럼 약간 좀 야매를 쓰고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봅니다. 마샬 나오면 경제지대예요? 준지대예요?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암기하시냐면 들어갑니다. 제가 옛날에 실화인데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첫 만남에 오양 맛살 아시죠? 그 맛살을 줬어요. 그래서 맛살을 줬는데 그 맛살이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헤어졌어요. 그래서 따보세요. 맛살 준 그녀와 짧게 만난다. 하자. 그럼 마샬 나오면 무슨 지대? 자, 길게 만나서 짧게 만났어. 영구적이야, 일시적이야?
장기야, 단기야? 단기로 가셔야 돼.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어? 다시 할게. 모준 그녀와 어떻게 만났어? 그럼 영구적이 나와야 돼? 일시적이 나와야 돼? 장기적, 단기적. 단기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집에 가면 마사지 준 그녀밖에 생각 안 나요. 자, 그러면은 어머 마사지 준 있어? 마사지 준? 마사지 준. 나만 신난다 봐. 자, 마사지 준 있죠? 마사지 준. 그럼 얘는 1번 처음 하니까 갈게. 얘는요, 마샬은 도시 토지는 농업용 토지로 개량을 공사할 때 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 여기에 또 투입되는 인공적인 자본주로부터 얻는 소득을 준지제라고 해요. 2번, 그 마샬은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지금 2번은 보고 계셔요? 그럼 생산을 위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 같은 데다 쓰는 거죠. 고정 요소라는 얘기죠. 그러면 짧게 만났지? 영구적이야? 일시적이야? 기계, 기구, 설비에 쓰는 말이지. 단기야? 장기야? 단기적이죠. 지금 보고 있어요? 단기에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 생산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좋은 감염병이 나타나니까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고정되어 있어서 토지와 성격이 유사한 점에서 준지를 말한 거죠. 요거 이해 갔어요? 그러면 밑에 3번 길게 만났어? 짧게 만났어? 그러면 일시적이야? 영구적이야? 영구적이, 우리가 토지는 영구적이지만 준지는 일시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토지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죠. 근데 이 생산 요소, 토지 이외의 기계는 인공적인 고정 요소들은 공급량을 장기적으로 또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5번 장기가 나와야 돼. 얘는 단기의 지대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장기에 가서는 이제 재화의 생산량이나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총 가변 비용으로 이제 비용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준재는 고정 생산량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이 되죠. 왜냐하면 고정에서는 아까 공급이 제한돼 있죠. 수요에서 결정된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파레토 경제지대. 여러분들 우리가 왜 물감 짤 때 파레토 아시죠? 파레토. 그냥이야 물감을 이렇게 짜. 아끼지. 그럼 그냥이야 아껴. 안 먹힌다 이거. 자. 파레토 나오면 경제지대 찍으셔야 돼요. 지금 찾으셨어요? 그럼 총수입은 전용수입 플러스 경제지대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이 그냥이요 전용수입이에요. 전용수입은 어떤 생산 요소가 현재 용도로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가요? 최대입니까? 최소한입니까? 최소한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나요? 80만 원. 전용수입은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포기하고 일로 갔으니까 포기한 기회비용 성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제지대 있어요? 경제지대 사셨습니까? 그럼 아까 칠판 봐요. 1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니까 20만 원이죠. 그럼 전체 수입에서 전용수를 뺀 게 경제지대예요. 그러면 경제지대 보고 있나요? 생산요소의 경제는 그 생산요소가 받는 총 수입이 있어요? 저거 100만 원이라고. 아까 전용수입이 80만 원이었죠. 그럼 100만 원에서 80만 원 빼요. 어려워요? 20만 원이 경제지대죠? 이해 갔나? 그럼 뭐에서 뭘 뺀 거예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그 차액이 경제지대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전용 이전 수입은 다른 용도로 옮겨서 가지 않도록 지불해야 할 최소한 보수고요. 전용 이전 수입을 추가해서 생산요소에 추가로 지불되는 경제지대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산요소 공급자의 잉여분을 말한다. 이게 공급이 제한돼 있거나, 자, 아까 봐봐. 박천호 선수는 공급하기가 쉬워, 공급하기가 어려워. 이게 거기 쉬워, 어려워요? 그러면 수요가 어려워서 그래요?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치시면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공급이 많아 제한돼 있어. 공급이 탄력성이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에 발생한 추가적인 소득, 토지 공급의 희소성에 따른 잉여분, 초과분을 말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은 자, 밑에 그림이 1, 2, 3 있죠. 첫 번째 그림은 따라서 비탄력.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 그럼 무슨 지대가 커지겠어? 경제지대가 더 커지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완전히 서 있으면은 완전히 공급하기 어렵죠. 그럼 100%다 총수입이 다 경제지대가 되는 거고, 완전히 누워 있으면 그냥이야 전용 수입이야. 모두 전용 수입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자, 이게 어려우면 보세요. 이게 시계야. 따로 시계. 이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 위에는 무슨 지대고 위에는
전용 수입이라는 거죠. 다시 갈게요. 위에는 무슨 지대? 밑에는 전용 수입이라는 거죠. 보고 있나요? 경제지대 얘기하는 학자가 마샬이에요, 파레토예요. 그 파레토가 올라가고 전용 수입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막걸리의 파전이 좋죠. 그래서 파전, 안 먹혀, 파전. 그러면 경제지대 전용 수입. 그럼 공급이 쉬워서 더 받아요? 어려울수록 더 받아요? 어려울수록 더 경제지대가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아, 됐다, 지긋지긋해. 아, 이제 넘기세요. 힘들어 죽겠어. 빨리 넘기시고. 다 했어. 다 하고, 이제 갈게요. 자, 그래서 161 다 했어요. 빼먹은 거 없어. 170페이지 가세요. 170페이지. 도시공간 구조 있어요? 또 미치겠어. 또 학자 또 나와요. 그죠? 이제 이걸로 끝났나 봤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한 장 안 왔어, 진짜. 도시공간 구조 있죠?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거의 90% 나와요. 그래서 지대에서 하나, 도시공간에서 나오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야매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시면 단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핵에 이제 버제스가 나타나고 선형, 그 다음에 호이트가 나타나고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다핵심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시가 성장하는 모습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야지 어떻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학자 외우는 게 나, 아까 계산 문제가 낫죠? 차에서 땡기는 게 미치겠어. 자, 들어갑니다. 자, 도시예요, 도시. 따라서 도시. 농촌이에요, 도시야. 도시가 이제 공간 구조로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튀넨이라는 학자 아시죠? 튀넨의 이론을 따오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갑니다. 튀넨의 이론을 따온 거예요. 튀넨의 농업입지론. 이거를 버제스라는 학자가 따와요.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럼 튀넨은 아까 안쪽일수록 조방적입니까? 집약적입니까? 나갈수록 조방적이죠. 그래서 안쪽은 지대가 높고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네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도 각 방향 수송비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안쪽일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갈 접근성이 나쁘고. 자, 그럼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동심원 버제스라는 학자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가 1925년에 자, 어떻습니까? 동심원 버제스가 얘기합니다. 이 버제스가 사회학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죠.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 안쪽이 중심 업무지구예요. 중심 업무지구 1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서울의 시청에 가면 시청만 있어요. 백화점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업무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대가 낮겠어요? 지대가 높겠어요? 높고 인구 밀도도 높죠. 그 다음에 접근성도 아주 좋죠.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그 중간에 이번에 천이지대라고 되어 있나? 천이는 옮길 천자야. 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옮겨서 공장이 더 이상 못 있으니까 옆으로 옮겨가요. 이번 지구로. 근데 이거를 따라서 점이지대, 점이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안쪽은 경공업 같은 공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 저소득층이 살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빈민들이 살거든요. 빈민들이, 이 저소득층들이 판자촌이에요. 그럼 여기는 공장도 아니고 여기는 주거도 아니고 그냥입니까? 여러 산업이 혼재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점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전이라고 또 하니까 야매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소득이 높아지면 그냥입니까? 주거지로 옮깁니까? 그럼 3번에 가시면은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주거지대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고소득이 있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직주분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직장은 도시면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통근자 위성도시가 만들어져요. 통근자지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심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천이를 전이라고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전이. 다음에 중전. 그 다음에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지대로 동그라미 쳤죠? 이따 나올 거예요. 다음에 중전.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예요. 학교를 배우는데 너무 학자이는 많아요. 그래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버저스가 얘기하죠. 그러면 자 갈게요. 여러분들 안쪽으로 갈수록 지대 인구 밀도 접근성은 높아지는 건 아시겠죠? 근데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럼 안쪽일수록 이따 빈곤, 질병, 도시 문제가 적어지겠어요? 범죄 문제가 많아지겠어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고소득은요, 그냥입니까? 외곽에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고 점이가 옆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소득층은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럼 적극성이 양호한 중심지에 가까이 있어야 하려고 그러죠. 그런가요? 그래서 고용기가 많은 지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따가 읽다 보면 자칫에 생태학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 따라서 침입, 아까 침입 기억하시죠? 이쪽으로 침입하고요. 또 경쟁에 따라서 또 다른 걸로 옮긴 것을 따라서 천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 자, 그럼 펜 들어보세요. 자, 제가 핵심 포인트만 잡을게요. 자, 펜 들으세요. 형광펜 들으세요. 형광펜. 버제스 동심원이 있어요? 1925년 동그라미. 자, 얘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어요. 사회학자 버제스였고, 누구 이론을 따왔죠? 튜넨의 동심원을 모델을 여기다가 응용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니온의 이제 거주자가 분화 현상이, 자, 이게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침입, 경쟁, 천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 다음 밑에 도시 생태학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가 나오면 버제스 찍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생태학. 생명이 없는 사물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도시 성장이 생명체처럼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거거든요. 다시 갈게. 만약에 시험 문제 침입, 경쟁, 천이가 나오면 도시 생태학 나오면 누구 찍으라고? 버제스예요. 맞아요? 그럼 잘 할게요. 들어갑니다. 다시 할게. 생태학 나오고 침입, 경제, 천이 나오면 누구 찍어? 동시에 버제스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동심 찾아, 버스 타고 생태계로 가자. 생태로 가요. 그죠? 분위기 안 좋아? 자, 이렇게 못 찾아? 못 타고 어디가? 그 친익 경쟁 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 좀 불량한 사람이 탔어요. 침을 뱉어요. 따라서 침쟁이. 따라서 침쟁이. 따라서 침쟁이. 아, 힘들어. 자, 갈게요. 자, 다시 갈게. 못 타고, 못 찾아. 어디로 가? 그 안에 누가 있어? 침쟁이가 있죠. 자, 좀 재밌게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침쟁이. 침이 뭐야? 침입, 경쟁, 천이, 생태학 나오면 얘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다른 것도 이론인데, 리를 갈게요.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가 낮아진다는 건 아시겠죠? 주거 환경은 쾌적해지잖아요. 그래서 범죄, 빈곤, 질병, 도시 문제가 적어지겠죠. 자, 미음번 별표. 자, 동심원에 따르면 소득이 향상돼서 주택 지불량이 높을수록, 자, 아까 고소득은요, 안쪽에 있으려고 그래요? 외곽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외곽으로 이동하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쾌적한 환경이 외곽지대에 주거를 입주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오른쪽 중전 저고통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2대 지대, 점이지대. 점이는 아까 제가 서로 다른 지역들이 함께 있는 게 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판으로 가지면 이제 버제스는 시카고시만을 다뤘기 때문에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소도시니까. 그 다음에 얘는 교통 발달을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교통망에 따라서 발달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넘길게요. 자, 그래서 나온 게 그냥입니까? 호이트입니까? 호이트는 이제 교통의 발달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1939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선형이라는 말을 써요. 호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튜네는 아까 교통의 발달을 고려했나요? 고려를 못했나요? 그럼 갑방향 수송비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왔으면 갑방향 똑같습니까? 교통에 따라 다릅니까? 그럼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선자가 따라서 부채 선자, 선풍기 선자예요. 선자. 그래서 부채에 홀 나오면 얘 찍으셔야 돼요. 선형 호이트입니다. 그 오른쪽에 밑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따라서 부채꼴, 부채를 펴놓은 모습이 되는 거죠. 부채를 편 모습은 같죠?
갔다가 하셔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1번 지구가 12D라는 단어가 있어요. 12D. 12D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이게 고소득층이에요. 여기서 교통망, 요 교통망에 가까이 입자입니다. 그러면은 고소득층들은 그냥입니까? 교통이 좋은 데 입지하려고 했죠. 그럼 교통축에 멀리 있으려고 그래요?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접근성이 좋고 어떻습니까? 여기다 지대가 높겠죠. 그죠? 근데 고소득층이 반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강조한 게 그냥이야. 얘는 부채가 나와. 부채가 나오죠. 부채 나오면 무슨 인원? 누구 찍어? 그럼 따보세요. 부채 들고 호잇. 다시 갈게요. 부채 들고 그럼 부채꼴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펜 들어보세요. 자, 얘 호이트 있어요? 선형. 자, 갑니다. 1939년. 자, 파란 색깔 위주. 도시공간 구조가 도심에 뻗는 방사형 교통에 따라서 성장한다고 돼 있죠? 자, 얘는 따보세요. 쐐기형. 노선에 따라서 쐐기형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오시냐? 따보세요. 동심원, 선형, 다핵심. 여기 시옷 들어가는 게 선밖에 없죠. 따라서 쐐기형, 선형. 쐐기 나오면 선형 찍으셔야 돼요. 자, 디귿. 자, 부채 들고 호잇호잇이죠. 그냥입니까? 얘는 부채꼴이 들어갑니까? 형성되고 도로를 따라서 원을 향해서 부채꼴 모양이라는 거죠. 리을번표표. 이게 나와.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간선도로의 인근에 입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주거의 공간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미음번표표. 그럼 고급 주택은 교통망 축에 멀리 쓰려고 그래요? 가까이 쓰려고 그래요? 중급은 옆에 있고 저급은 반대 입지한다는 거죠. 교통에 따라서 이 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제 비판은 맨 밑에 가시면 이제 너무 고급 주택의 역할을 갖고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그냥입니까? 오른쪽에 다핵심입니까?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1945년도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45년 자, 다핵심 이론을 주장합니다. 다핵심은 해리스하고 르만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은요, 핵이 여러 개 있어요. 중심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다핵이야, 단핵이야? 단핵. 얘네들은요, 다핵. 그럼 얘네들은 소도시라면 얘가 대도시가 되고요. 얘가 오래된 도시면 얘가 신도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도심만 있어요? 중간에 부도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암기 과목은 자, 얘네들은 여러 명이 얘기했어요. 버제스 호이트 딱 한 명씩만 얘기했어요. 한 명씩만 얘기했죠. 얘는요. 그럼 해리스만 나오면 단핵 찍어, 다핵 찍어. 어떻게 하셨어? 두 명이니까 분위기 안 좋아. 자, 다핵심 있어요? 그럼 얘는 한 명 나와, 두 명 나와. 해리스 울만 나오지. 맞아요. 다음 2번 가시면 런던이 대도시예요. 그래서 대도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동심원과 선형을 결합한 이론입니다. 3번 도시성장에서 도시 핵심은 단일 핵심이 아니라 여러 개 핵이죠. 부도심이 증가해서 복수의 핵심 주변에 나타나서 현대도시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4번에 가시면 다핵심은 부도심이 또 여러 가지 또 있다는 거고, 6번 전통적인 소도시는 단핵인데 얘는 그냥요 대도시예요. 다핵이죠. 그런가요? 그럼 찍어줄게. 밑에 가시면 다핵심 발생하는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다 나와요. 자, 그러면 동종이라는 것은 동종은 그냥요 같은 업종이에요. 그는 같은 업종이죠. 그럼 같은 업종은 흩어져야 돼요, 모여야 돼요. 집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상호 편익을 주는 소미업종은 뭉쳐있는 게 좋죠. 그런가요? 그럼 동종은 분산돼야 돼요, 집적해야 돼요. 유사활동은 집적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지적, 양립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양립성은 서로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종 있어요, 이종. 이종은 같은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우리가 보통 그 주택하고 공장이 같이 붙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충돌이 되죠. 대답해봐요. 그럼 주택과 공장은 그냥 분산하는 게 나아요. 그럼 같은 업종은, 다른 업종은 그냥 흩어진 게 낫죠. 그럼 이종은 집적이 맞다, 분산이 맞다. 분산돼서 입지적, 같이 존재하지 않는 비양립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종은 그냥이야 집적이 나와야 돼. 집적이 나와야 돼. 동종은 뭐가 나와야 된다? 집적. 이종은, 자, 이종은 집적이 나와야 돼? 분산이 나와야 돼? 입지적 비양림이라는 잔치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찍냐? 내가 아는 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따라서 이분 똥집이 세다. 그래서 이분 똥집이 세다. 그럼 이종은 분산, 동종은 집적으로 가시는 거죠. 할 수 있겠어?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은 지대 지분율에 따라서 안 차이가 나겠어요? 차이가 나겠어요. 차이가 나겠죠. 특정 활동에 따른 특수시설은 상가점포의 경우는 고객의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가 중요하고 공장은 수송비를 절약해야겠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하지 마세요. 그냥 베리는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따라서 리본 모양. 그래서 유상도시라고 그러고 시몬스는 침대 만든 애가 아니에요. 이건 따라서 다차원 이론. 그럼 앞에 세 가지 이론을 합친 건데 한 번도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프린트 갑니다. 프린트 가셔서 4번 문제 풀어봅니다. 4번 스타트. 정답 해설은 다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정답이죠. 갈게요. 자, 지금 1번에 가시면은 도심은 하나의 중심 아니라 여러 개는 건 따라서 다 핵심. 그러면 동심원과 선형을 지우셔야 되죠. 몇 번이 정답이라고요? 2번. 호이트 선형에 따르면 고소득층을 강조했죠. 주택 지분이 높은 사람이 고용가 많은 도심지역, 적극적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입지하려고. 몇 번이 정답? 2번. 자, 3번 봐봐. 자, 7판 봐봐. 중심지로 갈수록 아까 그냥입니까? 환경이 안 좋아집니까? 그럼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죠. 뒤에 질문 맞아요. 도시중에서 고용기가 많은 도심과 적극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라고요. 그런가요? 자, 버제스의 동심은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그럼 고와 저가 바뀌었죠.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유사활동이 동종이죠. 따라서 똥집. 동종은 집적이 들어가야 돼요. 분산이 아니라 집적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가요? 이질은 입지적 비양림이라는 거 맞죠?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또 다음 주에 프린트 안 갖고 올까봐. 자, 요거는 넘겨볼게요. 다음 주에 이제 저한테 175페이지서부터 해달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안 갖고 올까봐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기시면은 184페이지로 가시면 아주 간단해요. 요거 오늘 풀고 가겠습니다. 184페이지로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1, 2월 달에 하신 분들 별표가 쳐 있죠. 그래서 소재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재 위치에 따라 달라요. 다음에 집심. 자, 집은 모인다. 어디에 모일수록 유리한 점포입니까? 도심이죠. 그래서 백화점과 기금석점이 잘 나옵니다. 백화점과 기금석점 잘 나오고요. 지금 집심은 보고 있어요? 도심지나 배후지, 중심지 입지하죠. 그래서 백화점, 기금속점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집재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동일업종끼리 모입니까? 동업종끼리 모이죠. 그죠? 가구점이나 공구상가 같은 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재는 모여요, 흩어져요. 동일업종끼리 흩어진다고 했죠? 다시 우리가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자파점 세탁소 있나요? 자파점은 여러 물건을 팔기 때문에 모여 있어야 돼요. 이건 동업종끼리 흩어져야 돼요.
세탁소도 모여있으면 됩니까? 다리미 하다가 옆집에 신장 개입하면 그냥 다리미 갖고 지지죠. 그럼 이발소는 머리 깎다가 뭐 갖고 나가? 가위 갖고 무기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따라서 국부적, 따라 국부적, 국지적, 국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국부적으로 집중성은 모이긴 모여요. 모이는데 동일업 쪽끼리 모이는데 외곽의 변두리 쪽이 넘어요. 농기구점은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어구점은 어촌에 있어야겠죠. 농기구점하고 어촌 같은 어구점 같은 동업점끼리 국부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자, 구매 습관. 자, 옛날에 했기 때문에 편의품점은 그냥입니까? 생활 필수품입니까?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저차 중심지겠죠. 현재성으로 되고 편의품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 신속하고 제어하기 낮죠. 전문하고 선매를 묶어보세요. 자, 이게 바꿔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구매 간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선매품은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따라서 비교하면서 구매. 선자가 고를 선자죠. 비교 구매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야, 비교라는데 파란 색깔 있다. 비교 구매 있어요? 그럼 비교 구매 나오면 전문 찍어, 선매 찍어. 선매예요. 가격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해서 구매해서 집재성 점포가 많고 의류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비교적 가격 순위나 이윤이 전문품보다는 좀 낮겠지만 전문품점 있어요? 전문품점은 명품 같은 거예요. 자, 이건 얘는 파란 색깔. 구매에 노력이나 비용을 구애받아요? 구애받지가 않아요?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서 취급되죠. 비싸니까 가격 순위 높고 좀 신중하죠. 구매 빈도가 좀 낮고 비싸니까 고차 중심지에 있고 집심, 고급 의류 이런 것 되겠죠. 찾으셨습니까? 문제 풉니다. 5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죠. 정답은 몇 번? 어차피 인생을 찍는 거 찍어보세요. 몇 번? 3번이죠. 3번. 몇 번? 3번. 자, 1번. 따라서 기금속, 백화점, 집심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집심이 들어가는, 집심이 들어가야 돼. 고급이나 뭐 기금속 도매점, 백화점, 기금속. 집재가 맞아요? 집심이 맞아요? 그럼 아까 세탁소 기억나시죠? 자파점. 그럼 뭐예요? 산재성이 되겠죠. 구부적이 아니라. 3번이 정답이죠. 편의품은 생활필수품이에요. 고객이 늘 통행하는 길목이 있어야 되죠. 몇 번 정답? 3번. 자, 4번하고 5번은 바뀌었죠. 구매의 노력을 비용 크게 구애받지 않는 건 전문이죠. 선매는 그냥입니까? 비교해서 구매합니까?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해 갔나요? 자, 1번. 집재예요? 집심이에요? 2번. 국부적 집중성이에요? 산재성이에요? 4번하고 5번이 바뀌었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가시면은 175페이지로 가시면은 다음 주는 따라서 입지론 여기를 갈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는 이제 프린트 풀었으니까 다음 주는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입지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